네, 안녕하세요. 홍준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변리사 생활하면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특허 명세서 작성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특허청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시려면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변리사 생활하면서 뭐 주변에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모 대학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변리사 분들은 한 달에 명세서를 몇 건 정도 쓰시냐. 아무래도 이제 명세서가 뭐 형태는 좀 다르지만 교수님들이 쓰시는 그 논문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명세서를 특허 명세서를 몇 권씩이나 쓰시냐 이렇게 궁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특허 명세서 쓰는데 얼만큼 시간이 또 걸리는지 또 변리사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거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저에게 국한된 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과거 일했던 내용이나 또 주변에 있는 동료 변리사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좀 그것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특허 명세서 작성과 관련돼서 보통 명세서 작성 과정은 일단 고객하고 상담을 해야겠죠. 발명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등록 여부가 가능한지 이제 선행기술 조사 등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유사한 기술이 있다든지 등록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미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미팅만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특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업계 기준으로는 뭐 별도의 상담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료를 받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현재 뭐 상담료는 받고 있지는 않고요. 뭐 다른 변호사나 그런 회계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담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다수의 변리사 분들은 상담료는 많이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이 차지하는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데 처음 도입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상담이 뭐 보통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을 길게 하시는 경우에는 뭐 한 2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걸 여러 차례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길게 하는 걸 사실 선호하진 않죠. 상담이 길어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최대한 이제 내용이 정리된 상태에서 상담하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와서 무작정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발명 내용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또 그 연구물에 대한 정리가 이제 안 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발명 상담이 좀 헛도는 경우가 많죠. 겉도는 경우가 많죠. 이 검토하는 과정은 이제 뭐 이것은 참 발명 기술에 따라서 참 편차가 많은데요. 쉬운 기술은 뭐 몇십 분에서 1시간 내에도 그냥 검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담하면서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전에 유사한 기술들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감각으로 대충 상담만 해보면 알 수 있죠. 이거 등록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등록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은 혹시 모르니까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검토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위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비용을 안내하게 되고, 비용이 입금되면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안 작성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입금 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금액 지급하는 것을 좀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그만큼 작업이 또 지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작업을 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입금부터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간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 쓰시는 분들은 빨리 쓰시고, 또 좀 시간을 들여서 쓰시는 분들은 또 들여서 쓰시고요. 보통은 한 10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이제 소요된다고 볼 수도 있죠. 정말 빨리 쓰는 경우에는 10시간 미만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가면서 발명이 좀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들 많이 덧붙여 가면서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이 소요되고요. 특히 이제 발명 내용이 이렇게 뭐 외국어로 된 논문 같은 거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번역도 해야죠, 저희가. 번역도 해가면서 봐야 되고, 또 그런 문헌들이 좀 외국 문헌들이 많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배로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작성을 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은 특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량은 뭐 A4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시간은 상당 부분 거기에 할애를 하죠. 이렇게도 잡아봤다가 이렇게 또 변경 수정도 많이 하고요. 청구항 작성이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면을 작성합니다. 물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필수는 아니라서 모든 발명에 대해서 도면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품과 관련된 뭐 형상이나 구조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면들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특허 도면은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신기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제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형태인데 보통 저희는 그걸 선도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으로 된 도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 CAD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도면을 작업하시는 전문 도면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고객한테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도면도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도면사분들한테 의뢰를 해드려야지 또 특허 도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구범위랑 도면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세한 설명을 뭐 작성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변리사분마다 각자 편한 방식대로 이제 기재를 하시죠. 상세 설명은 이제 그 발명에 대한 실시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인데 분량은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제 기재를 하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뭐 빠르면 한 10시간 이내, 많이 걸리면 한 20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키보드를 치면서 작성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검토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지 본인 스스로 이제 검증하는 시간도 갖고요. 전체적인 시간이 뭐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모든 발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발명 같은 경우에 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좀 가축시킬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허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리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특허 사무소마다 좀 달라요. 어떤 곳은 변리사분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명세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리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리사분들이 뭐 청구 범위 같은 걸 기재하시고 작성하시고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도면이나 상세 설명 같은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발명 상담하실 때 이 결과물을 누가 만드시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셨는데 변리사분이 다 쓰시는 줄 알았더니 변리사분들이 관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럼 나중에 심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때도 결국에 변리사분들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관여를 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특허 품질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그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일기도 안 쓰잖아요. 매일 일기도 안 쓰는데 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대생, 이공대생 분들이 익숙치 않은 거거든요. 글을 만들어서 쓴다는 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문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처음에 변리사가 되셔도 이런 글 쓰는 연습을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허 명세서 쓰는 게 단순히 글만 써서도 안 되고 또 등록 가능성이라든지 뭐 권리 범위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처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쩔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쓰기 싫다 막 이런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루 일과 중에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개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영업도 좀 해야 되고 고객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또 외부에 뭐 강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확보할 수 있는 글 쓰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뭐 하루에 많아야 한 3시간?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글 쓰기가 힘듭니다. 명세서 작성하니까. 그래서 변리사분들이 출근을 굉장히 일찍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출근을 일찍 해서 아예 주변 사람들 간섭 없을 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퇴근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밤늦게 이제 고객들 전화도 안 오고 이럴 때 작성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중간에 흐름이 깨지면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쁜 날에는 특허 명세서를 아예 한쪽도 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일정이 많거나 뭐 이렇게 상담 일정이 많으면 아예 그런 날은 특허 명세서를 쓰지 않습니다. 뭐 주변이 이렇게 산란하면 산만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 명세서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일정이 좀 별로 없고 이렇게 외부 방해가 좀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뭐 한 달에 보통 변리사분들이 한 5건에서 한 10건 정도 명세서를 쓰실 수 있는데 뭐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어느 정도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명세서 쓰려면은 그쵸, 하루 종일 명세서만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 또 고객들하고의 그런 소통도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것을 더 높인다 그러면 본인의 힘으로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일하면서 어,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통 이제 얼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